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유명한 드레드 스캇 이 사건인데, 이 드레드 스캇이라는 남부 미주리 출신의 노예가 이 자유주의인 북부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고향인 미주리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죽고 나서 여전히 본인이 노예 취급을 받게 되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소송이 남북 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미국은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이제 노예제도가 너무 민감하니까, 정치적으로 민감하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는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놔버린 지 상당히 오래됩니다. 이제 드디어 사법부가 무언가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은 초미의 관심이 된 것이죠. 대법원은 남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진짜? 여기 문제 낼까요? 당시 남부 출신의 인물이 대법원장을 맡고 있었다. 드레드 스콧이 패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알고 봤지 드레드 스콧이 대법원장의 노예였어요. 진짜? 상상력이 대단합니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노예 제도의 실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예가 어떤 신분입니까? 국적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아주 근접했어요. 아주 근접했어요. 혜성, 예, 혜정 씨. 그 드레드 스콧은 미국 시민이 아니어서 그거에 맞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타일러 씨가 맞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소문이 없어. 이게 결정인데, 대법원이 남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거예요. 노예는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송은 뭐예요? 무효다. 원천적으로 무효다. 소송 자체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남부 사람들은 뭐 어떻겠어요? 그거 봐라. 사법부도 우리 편이지 않느냐. 축제 분위기입니다. 북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뭉치게 되고, 남부는 또 남부대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1860년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게 됩니다.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남부 출신이나 아니면 남부의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대통령을 꼭 만들어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북부는 어떻게 했어요? 해제하는 쪽으로. 반대. 북부는 드레드 스캇 판결로 기세가 등등해진 남부의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강력한 후보를 내서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북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부각되는 스타가 등장합니다. 당시 변호사로 정치가로 서서히 이게 부각되고 있던 에이브럼 링컨. 2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링컨이 밀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합니다. 그의 상대는 민주당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는 스티븐 더글라스. 연방 상원인 스티븐 더글라스와 7차례의 논쟁을 벌인 유명한 스티븐 더글라스와 링컨 더글라스 디베이트가 논쟁이 바로 이거예요. 엄청 유명해요. 이게 링컨은 스티븐 더글라스의 논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된 집은 올바로 설 수 없다. 나는 이 나라가 절반의 노예주, 절반의 자유주로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근데 분위기가 아주 링컨이 그 얘기했을 것 같은 굉장히 근엄하게 또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지켜져야 한다. 그 나라의 가치를 지키고 남부와 북부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예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 연설로 인해 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게 됩니다. 스타가 됐네. 말을 잘했어. 인생은 한 방이에요. 이 스티븐 더글라스 연설로 인해서 이 시골 이게 일리노이에서 그저 그런 정치인이었던 링컨이 적어도 북부의 네.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860년 선거에서 북부 사람들은 이른바 노예 해방론자인 링컨의 깃발 아래 집결하게 됩니다. 결국 링컨은 북부의 한 주의 이탈도 없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must fall. 그런데 또 링컨이 취임 연설 때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훗날 많은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이걸 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링컨하고 유사한 이게 포스로 얘기했던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네. 나는 노예제가 있는 주들에서 노예제에 간섭할 목적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없다. 나는 그렇게 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믿고 그럴 의향도 없다. 응? 이건 좀 무슨 얘기?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노예 해방론자인 링컨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원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쪽 일이 해라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근데 이게 뭐 이게 대통령이 아주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남부의 편도 좀 들어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부가 워낙 쪽에 그 센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남부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그러면 계속 싸우는데? 북부랑 남부를 어쨌든 통합을 시키고 싶으니까. 통합이 안 되지 그게. 말 그대로 권한이 없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대통령이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에 간섭할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예요. 대통령 그렇게 힘이 예, 이게 두 네. 분은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 의도를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인데, 근데 미국의 시각에서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We the people. 칼슨 씨도 동의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이게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그럼 그냥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그거였네. 바로 키워드를 이제 지원 씨가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얼뜻 보면은 노예 해방을 찬성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지만 전후좌우를 보면은 우선 연방을 지켜야 되는 현실적인 순간에 링컨이 맞닥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통합하려는 그런 책임감도 같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노예제 반대가 아니에요. 노예제 확대를 반대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링컨의 이중성, 너 이 대통령이 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 당선 어쨌든 간에 그런 노예제도 폐지 쪽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됐는데 예. 남부 사람들은 좀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바로 들고 일어났죠. 예. 대통령 되자마자요? 되자마자 남부주에서는 이미 선거 기간 동안에 링컨이 되면 우리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으름장을 놨습니다. 링컨이 됐습니다. 예상대로 남부의 7개 주가 먼저 연방에서 탈퇴합니다. 한번 칠판을 한번 보실까요? 탈퇴해버려 그냥 바로. 위기네. 먼저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 칼슨이 맞았습니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미국 남북 전쟁 전에 남과 북의 이 정치적인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주입니다. 그래서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역시 먼저 치고 나가죠. 연방을 탈퇴합니다. 그래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시작으로 미시시피, 플로리다, 엘라바마, 조지아, 루이지아나, 텍사스 순으로 연방에서 탈퇴해버립니다. 그리고 1860년 12월 남부연합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12일, 역사적인 날이죠. 썸터 연방 요새를 남부군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전쟁.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된 거예요. (4년) 동안 전투에서 한 200차례가 넘는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질 만큼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60만 명이 사망해요. 60만 명이 사망해요. 수점을 당시 60만 명이 어느 정도냐. 베트남 전쟁 이전에 미국이 참전했던 모든 나머지 전쟁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하죠? 또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입었던 총 재산 피해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던 미국의 내전, 우리는 남북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북전쟁입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1위 했을까요? 사실 전력만 놓고 보면은 북부가 월등히 우세했습니다. 그 남과 북의 전력을 비교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죠. 북부는 2,200만인데 남부는 900만이에요. 산업 노동자 수는 북부가 130만인데 남부는 고작 11만. 철도 길이 이 전쟁에서는 이 수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2만 2천 마일인데 남부는 고작 9천 마일. 전력상으로 보면 남부는 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남부는 사기와 정신력에서는 앞서고 있었다고 믿었던 거예요. 또 사실 그랬습니다. 남부의 입장에서는 이게 영토만 지키면 되지만 북쪽에서는 뭐예요? 삼켜야 치고 들어가서 패배시켜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 전쟁에서는 이제 우방이 중요하잖아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강대국들이 남부의 면화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애국의 원조를 받는 데에도 남부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실제로 첫 해인 1861년 전투에서 남부연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남부가 외교적으로도 북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애국으로부터 남부의 독립을 승인받도록 외교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861년 남부연합은 영국과 프랑스로 외교 특사를 보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연합을 도와서 남북전쟁이 개입하면 북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이죠. 너무 불리하죠. 너무 불리하죠. 잘못하면 전쟁이 길어지게 되고 오히려 북부가 에이 전쟁 그만하자고 전쟁을 포기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대통령 링컨이 히든 카드를 냅니다. 1863년 1월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노예 해방령을 아니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거 아까는 또 그게 안 된다면서 자기 권한이 없다면서요. 근데 이제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 중에 그거를 예. 전쟁 중에는 또 돼요 그게? 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승부수를 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부연합의 정부에 있는 노예들에게 해방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걸 근데 왜 굳이 전쟁 나고서 하냐고. 그러면은 대통령 되고 나서 아니, 해도 그 전에 됐다는 전쟁을 막았었다니까요. 그 전에. 아니죠. 노예 인정해주면서 더 치열해졌잖아. 아니 인정은 언제 해줘? 아니 너희들끼리 하라고 난 권한 없다 했잖아. 그거는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근데 바로 지금 토론이 미국에서 강의할 때나 우리나라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가장 헷갈린 거예요. 처음부터 하지 이게 뭐야 이게. 전쟁이 한참 지난 이후에 지금 63년에 전쟁 61년에 터졌는데 노예 해방을 선언한 데에는 정치적인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순간 영국과 프랑스는 절대 남부연합을 도로 적어도 동맹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남북 연합을 돕든지 동맹으로 가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링컨은 이 남북 연합을 외교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서 히든 카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링컨은 이 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만천하에 선포를 해버렸어요. 인간의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인 명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되게 숭고한 명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 당시 약 18만 명의 이 해방 흑인들이 북부 연방을 위해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은 남북 전쟁의 뭐예요? 신의 한 수였습니다.